오케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차 역전파를 논의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5차 역전파에 대한 이해가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호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이제 가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역전파 분석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더하기 역전파에 대해서는 수행이 됐고 곱하기에 대해서 역전파를 수행하면 바로 역전파의 효과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이론적 이해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의 국소 미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분의 의미는 입력의 변화량에 대한 출력의 변화량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x가 1씩 변할 때마다 z는 y만큼 변하고 마찬가지로 y가 1씩 변할 때마다 z는 x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편미분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류로부터 전달받은 미분에 곱하면 최종적으로 입력에 대한 역전파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에 순전파 시점의 입력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미분을 수행할 수 있으면 기호로서도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이 x가 1 변할 때마다 z는 x의 y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z와 x의 변화량의 관계가 이제 y이고 y가 1 변할 때마다 거기에 x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z와 y와의 관계는 이제 변화량의 관계는 x다. 이렇게 수행하면 상류에서 전달받게 될 계획인 아직 뭐가 될지 모르는 DL, DZ가 무조건 전달이 될 건데 여기에 순전파 시점의 x, y 값을 기억해 줬다가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의 초등학교 산수 문제에서 역전파의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파에서는 입력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재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조합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재계산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산을 하지 않고도 입력이 바뀔 때마다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연쇄법칙을 활용한 역전파입니다. 먼저 목표는 입력의 변화량에 따른 출력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식으로는 입력과 출력의 미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분으로 표현하면 연쇄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쇄법칙으로 역전파를 수행하려면 국소미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합성함수는 총 4개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더하기와 곱하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연산에 대해 국소미분이 준비되면 연쇄법칙을 적용해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역전파는 순전파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출력에서부터 입력을 향해 내려갑니다. 출력에서는 자기 자신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시작합니다. 곱하기의 경우 역전파 분석 결과 순전파 시점의 입력을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값에 바꿔서 곱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곱하기의 입력이 2개이기 때문에 역전파도 2개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부가세 쪽인데 부가세는 보통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전파 값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하기 연산으로 전달되는 역전파는 더하기 역전파 분석에 따르면 순전파 시점의 입력값과 관계없이 전달받은 값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에 직접 연결된 곱하기 2개 각각에 모두 1.1의 역전파가 전달됩니다. 곱하기 역전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전파 미분값에 순전파 시점의 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입력까지 역전파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된 역전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단가의 역전파는 사과 단가의 변화량에 따른 최종 출력인 가격의 변화량입니다. 즉, 사과 단가가 1 변하면 가격은 2.2씩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수량의 역전파는 110입니다. 사과 수량이 1개 변하면 가격은 110씩 변하게 됩니다. 사과 수량이 2개에서 3개로 바뀌면 가격은 715원에서 110을 더한 825원이 됩니다. 이 결과는 순전파로 재계산을 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더 이상 재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력과 최종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가 역전파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계산을 하지 않고도 입력이 변할 때마다 즉시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파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전파를 시행한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과 단가가 변할 때마다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바로 알고 싶은데 이 역전파 분석에 따르면 2.2씩 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과 단가가 100원에서 101원이 되면 그러면 가격은 2.2씩 변하니까 715원에서 717.2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값들이 결정되면 더 이상 재계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신경망뿐만 아니고 그냥 임의의 연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납득하시면 이제 오차 역전파의 원리와 이론 자체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국소 미분을 준비하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더 알아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역전파를 이해하시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구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차 역전파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곱하기에 대해서 역전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곱하기의 입력을 x와 y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출력은 x 곱하기 이제 y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과하죠. 그냥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야, 근데 무슨 황당하다. 곱하기를 왜 객체로 구현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할 거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곱하기 연산을 이제 구현한 이유는 우리가 역전파에 이제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역전파를 이제 수행할 때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를 우리가 호출을 하는 것을 백워드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전달받은 값을 이제 Dout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역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x와 y를 모두 다 기억해주고 역전파 요청이 오면 x와 y를 서로 곱해서 바꿔서 곱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분석이 완료된 상태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x와 y를 순전파 시점에서 받아서 바로 내보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상류로부터 전달된 미분이 있는데 그 미분을 서로 바꿔서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x와 y의 순서에 맞춰 내보내줍니다. 이게 곱하기 역전파의 구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시나리오가 필요하겠죠. 단가, 수량,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곱하기 두 개를 가지고서 세후 가격을 이제 구하려고 해보겠습니다. 단가 100원에 수량 두 개, 부가세는 이제 10%니까 1.1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가 두 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전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 1에 단가와 수량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후 가격이죠. 그냥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곱하기가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건 이제 세전 가격에 부가세를 이제 곱해서 나오겠죠. 이게 220원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야, 근데 이거 왜 했어? 우리가 구현한 역전파가 제대로 구현된 걸까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했습니다. 지금 하신 것은 순전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를 해보겠습니다. 역전파는 이제 거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곱 2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워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산이든 출력에서는 무조건 1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곱 2에서 백워드를 이제 받으면
1.1과 200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 각각은 이름을 이제 잘 붙여 보겠습니다. 즉 D 세전 가격과 D 부가세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기로 할 텐데, 일단 요 출력을 표기를 이제 해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격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D 세전 가격인데요. 그리고 이제 D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D 가격은 무조건 1입니다. 야, D 가격, D 세전 가격, D 부가세가 뭔 소리야?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일단 역전파를 완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 1의 곱 1의 백워드가 이제 다음으로 호출을 이제 해야 되는 대상이고, 백워드인데 이 곱 1의 상류는 D 세전 가격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2.2와 이제 110이 나왔는데, 요 110에서 0.0000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부동소점이 연산제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저런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D 단가 그리고 D 수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전 가격이 역전파로 이제 들어오고, 그 결과 두 개의 역전파가 발생합니다. D 단가 그리고 D 수량, 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동소점이 이제 발생하니까 이거 이제 형식 문자로 이제 지정해서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역전파 분석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가의 일단 먼저 순전파를 해야지 역전파가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순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200이 되고, 부가세 1.1이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220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종 출력인 가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역전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전파는
출력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과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고비가 쾌상류이고 출력을 바로 발생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그것의 백오드는 무조건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곱하기를 통해서 역전파가 2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곱하기는 순전파 시점의 값들을 기억해 줬다가 역전파 값에 서로 반대로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위쪽은 1 곱하기 요 상류에서 1이 내려왔으니까 1.1이 되어야 되고요. 이쪽은 1 곱하기 2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게 맞는가 이제 살펴보시면 요 그 역전파들은 D를 붙여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 가격은 1이고 D 세전 가격은 1.1이고 D 부가세는 200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그냥 기계적인 내용입니다. 곱하기 1의 상류는 이제 1.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역전파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상류에서 1.1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1.1로 시작하고 순전파 시점의 값을 서로 바꿔서 곱해줍니다. 따라서 그 결과 단가는 2.2, 단가의 역전파는 2.2고요. 수량의 역전파는 110이 됩니다. 그 결과가 D단가 2.2, D수량 110 이렇게 나온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역전파를 직접 수행한 결과와 우리가 구현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이해도 확인하고 구현도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량이 3개로 증가하면 바로 330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수량이 하나 변할 때마다 가격은 110씩 변한다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단가가 100원에서 101원이 되면 가격은 222.2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가와 수량의 관계가 2.2만큼의 변화량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역전파의 가치입니다. 잘 안 되시거나 논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전파를 이해하신 거네요. 이게 답니다. 역전파의 이론은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의 이론은 그 기호만 확인하고 신경망을 역전파로 구현하는 절차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역전파를 소개해 드릴 때 이런 그림을 소개해 드렸는데 당시 시점에서는 역전파에 대한 이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이런 의미죠. 각각의 국소 미분들을 준비를 해 놓는 거죠. W와 X의 관계 dx dw, xy dy dx, yl dl dy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는 dl dw인데 dl dy를 준비했고 dy dx를 준비했고 dx dw를 준비했다면 지워져서 dl dw가 남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함수의 입력과 멀리 떨어진 출력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경사하강에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복잡한 연산이라도 그냥 각계격파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음 절차는 바로 신경망의 구성품에 대한 역접파 분석을 수행하고 각각 구현하는 절차로 가보겠습니다.
신경망의 구성은 합성함수입니다. 여러 연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력이 발생합니다. 예측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학습 시점에서는 손실이 최종 출력입니다. 한 개 이상의 은닉층으로 구성되며 각 은닉층은 비선형 활성화를 거쳐 다음 계층으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출력층에서는 분류 또는 회귀인 경우를 따져 처리합니다. 회귀의 경우는 마지막 출력을 그대로 손실 계산에 활용합니다. 손실 함수로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가 사용됩니다. 분류의 경우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된 값을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처리해 손실을 계산합니다. 신경망을 구성하는 연산 단위를 각각 역전파 분석을 수행해 조합하면 전체적으로 신경망 손실의 경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합성 함수도 결국은 국소 연산으로 나누어지고 그러한 연산들의 국소 미분의 곱으로 전체 미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망에 대해서도 당연히 역전파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해진 경사를 경사 하강에 활용해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구성품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역전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그모이드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시그모이드 합성함수죠. 시그모이드는 2010년까지 신경망 은닉층의 기본 활성함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요새는 렐루로 대체되었습니다. 시그모이드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합성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는 여러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전파 분석을 위해서는 각 연산에서 전달되는 중간값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합성함수를 계산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출력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면서 살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최종 출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연산은 나누기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 연산의 입력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것을 출력으로 발생하는 직전의 연산은 더하기 연산입니다. 1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1의 경우는 입력이기는 하지만 변수가 아닌 상수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전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출력으로 하는 직전의 연산은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한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 입력은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것을 출력으로 하는 직전의 연산은 곱하기 연산입니다. 이것의 입력은 x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역전파 미분값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의 입력인 x에 도착하면 시그모이드의 연산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완료됩니다. 이제 각 국소 연산에 대한 역전파 분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합니다. 국소 미분을 구한 다음 곱해서 내려가면 시그모이드의 역전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보면 곱하기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더하기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나누기 현상과 지수함수에 대한 역전파 분석만 수행하면 그냥 곱해서 쫙 내려가면 dl dx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연산 보겠습니다. 나누기 연산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소 미분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입니다. 국소 미분의 결과를 좀 더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y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나누기 연산을 한 번 줄일 수 있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가능한 더 적은 연산으로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입니다. 역전파 분석 결과 나누기 연산의 출력을 기억해 두었다가 역전파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상류에서 전달된 미분값에 곱해서 하류로 역전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연산이 있으면 요 이제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은 이제 이 입력이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나누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확 그 나누기의 모든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나누기라고 이제 부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dy dx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입니다. 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거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나누기 연산을 구현한다면 뭐 이런 식이겠죠.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 인버스라고 할까요? 나누기라기보다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콜이 이제 수행이 이제 되면 x가 오면 그냥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류로부터 이제 미불이 전달돼서 이제 백워드에 대한 호출이 이제 요청이 이제 된다. 그죠? 그리고 상류에서 전달받은 것을 이제 D아웃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D아웃에다가 누구를 곱해서 DX를 이제 보내줘야 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Dout 곱하기 뭘 할 건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누기 연산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자신의 출력으로서의 y죠. 여기서의 y는 이 뒤집는 인버스라고 하는 연산의 출력으로서의 y니까 자신의 출력을 기억해줬다가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만들어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기억해줄 게 무엇인가가 저런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출력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자체의 값을 알 수가 없고요. 순전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연산이 됐으면 이거 내보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써야 되니까 기억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Dout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마이너스 제곱을 다음과 같이 곱해줘서 dx를 이제 수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고, 그러면 시그모이드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버스라고 부른 요 연산 있죠? 요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사실을 알았고, 더하기 해놨고 익스포넨셜 이제 해놨잖아요. 그죠? 더하기 했고 곱하기 이제 했으니까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수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익스포넨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함수의 미분은 출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력값을 기억해주고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세상 간단하네요. 이 지수함수 역전파를 보면은 이게 dy dx는 지수함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dy dx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따라서 상류에서부터 뭐가 오든지 간에 그냥 자신의 출력을 기억해 줬다가 곱해주면 된답니다. 이게 왜 이런데? 그건 이제 해석학을 이제 따르고, 그냥 지금은 해석학 시간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현해 볼까요? 세상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익스포넨셜 그냥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콜 요청이 이제 들어와요.
그럼 이제 그 자신의 입력으로서 x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출력은 exponential x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되고 그냥 이제 나가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전파 이제 요청이 와요. 역전파 이제 요청이 이제 오면 다음과 같고 그럼 이제 Dout이 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DX밖에 없고 Dout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 요 DX, Dout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신의 출력을 곱해서 그 내보내주면 된다는 게 끝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출력을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기억할 준비를 하고 순전파 시점에서 출력이 결정되면 그 값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수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살펴봤죠. 그러면 시그모이드에 대해서는 이제 다 분석이 수행되는데 그 생각해보니 한 가지를 구현 안 했네요. 곱하기는 구현을 했는데 더하기는 너무 심심해서 구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더하기가 구현이 되어야지 시그모이드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니까 더하기를 이제 구현하겠습니다. 아주 시시한데요. 더하기는 뭐 기억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 보시면 그냥 1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대단히 간단한 그런 이제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그죠? 이제 수행하고 그래도 이제 얘가 백워드를 이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게 없어도 이렇게 이제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콜이 들어와요. 그럼 얘는 이제 입력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입력이 이제 두 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출력은 그냥 그뭐 x랑 y 이제 더해서 이제 나가는 거고 사실 이제 기억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리턴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기억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생성자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백워드 이제 요청이 오겠죠. Dout이 이제 그 들어오는데 이 DX도 Dout이고요. DY도 그냥 Dout입니다. 그리고 그게 똑같더라도 이게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왔으면 두 개의 출력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더하기는 그냥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재료가 다 만들어졌어요. 곱하기도 있고 인버스 지수함수 더하기 다 구현을 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시그모이드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연산들을
한 번씩 써서 구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의 연산들을 조합해서 구현한 스타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클래스하고 이제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성자에서 재료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하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객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곱하기도 필요하죠. 곱하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익스포넨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아까 만들어둔 거. 그리고 이제 인버스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인버스. 얘네들이 이제 다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콜 호출이 이제 들어와서 이 시그모이드를 이제 변환하는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준비된 얘네들을 가지고서 수행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 x랑 마이너스 1을 곱하기를 이제 수행을 해 줘야 되니까,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에서 x랑 마이너스 1을 곱해 줍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더하기를 수행해 줘야 되죠. 즉,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add를 이제 수행해 가지고 1이랑 얘네들을 이제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분모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분모 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그 인버스를 해 가지고 나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제 출력값 아웃은 인버스를 이제 해서 그 분모를 이제 한꺼번에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가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역전파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전파 요청이 오면 이 현재 연산을 역순으로 그 거듭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dx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면, 가장 먼저는 이제 가장 마지막 연산이 인버스 연산이었어요. 그래서 인버스의 백워드를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D아웃을 전달하고요. 그러면은 인버스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직전의 연산이 뭔가 살펴보시면 요 인버스 직전이 더하기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더하기 연산이 add의 백워드를 이제 호출하고 dx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역전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직전의 연산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요 add
하고 난 다음에는 익스포넨셜이 그 전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dx는 익스포넨셜에 이제 백워드를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dx가 내려가는 거죠. 굉장히 그냥 기계적인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제 익스포넨셜이 이제 그 dx가 나오면 그 다음 연산은 이제 곱하기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 곱하기 연산에서 그 수행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이 x랑 마이너스 1이거든요. 다른 요 더하기에서도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더하기에서도 그 요 순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1하고 1쪽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dx가 있는데 그 더하기 쪽을 이제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쪽으로 나가는 요 부분의 그 역전파는 우리가 이제 사용 안 하는데, 이게 에디션을 수행할 때 더하기를 수행할 때 그 순서를 1하고 그 다음으로 해줬으면 이제 이쪽 연산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요 두 번째의 값 역전파가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로 전달되는 역전파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연산의 입력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서를 이 순전파 시점의 순서를 지켜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두 개는 동일합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하지만 어쨌든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더하기라서 하필이면 동일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은 이제 입력을 하나밖에 안 받기 때문에 출력도 하나밖에 안 받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백워드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x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이제 해줬기 때문에 이제 dx와 마이너스 1 쪽은 그냥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에 이제 백워드를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dx를 이제 계속 전달해주면 최종적인 이 백워드는 이런 식으로 수행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는 여러 연산들의 복합적인 연산이잖아요. 합성함수인데 이 합성함수들 자체를 각각의 이제 기본적인 연산 단위로 그 연산 단위들에 대해서 역전파를 구현하면 이제 임의의 연산들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연산을 원래대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워드가 요청됐을 때는 각각의 연산들에서 백워드가 구현됐다는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전파 구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동작하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임의의 범위에 그 값을 집어넣으면은 영일 범위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시그모이드를 지금 이제 시그모이드로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시그모이드에 3.5 이런 값을 얻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모이드 연산 자체가 그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어떤 범위의 값이든, 예를 들어서 뭐 30.5라고 해도 이 자체가 영일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이 되고요. 또 값이 이제 마이너스 3.5 이렇게 하면은 이제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점점 0에 점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값을 바꿔서 살펴보시면 시그모이드가 정상적으로 수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산의 조합 자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 것이 시그모이드의 실제 연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의 그 순전파 요 아웃이고 D 아웃을 이제 구하고 싶다면 이 시그모이드의 백워드를 이제 호출해 주면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냥 이게 최종 출력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1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웃과 D 아웃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파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복잡한 연산은 그냥 기본 연산들을 활용해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전 시간까지로 해서 역전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신경망을 역전파로 구현하는 부분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이 신경망 기본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오후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